실제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괴롭힘이다. 책임 주체는 엄연히 법인이 있어요. 이 책임은 박나린 씨도 같이 질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분은 또 4대 보험 근로자로 등록하셨더라고요. 일단 빨간 줄은 거의 100% 그거죠. 임금 체불이 1억 원 이상 되면은 구속까지 시킬 수 있어요. 4대 보험을 신청해 두었는데 네,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 신청 중이었다. 라고. 개소리다. 네, 요즘 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매니저 2명이 4대 보험을 요구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건데 이 매니저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니까 3.3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고 4대 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이런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사항이라 실제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몇 번 촬영 안 하시는 분들이면은 그 해당 촬영 일자일 때 며칠만 고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방송이 주 업종인 사람들의 매니저는 그냥 근로자라고 보면 된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거의 주 5일 이상은 계속 동행을 하고 필요한 업무들에 수반되는 업무들을 할 테니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신 일반 근로자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수행기사분이다. 운전하는 시간 뭐 하루로 치면은 뭐 3, 4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4시간치의 급여를 주면은 문제가 되겠죠. 100시간이냐, 100시간이냐 이런 법적인 논쟁은 있겠지만 실제 주업을 적을 수가 있다. 그런 형태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맞다고 보인다. 근데 여기서 근로자성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4대 보험 여부도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괴롭힘이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명명을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근로자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쯤에 뉴진스 이제 막 그 어도비랑 막 있을 때 어도비는 회사 이름. 어도비가 그래도 어도까지 맞췄으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 뉴진스 멤버 중에 한 명이 분쟁이 있으면서 괴롭힘 넣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직장 괴롭힘 인정 안 된 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거 없이 그냥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로자성이 먼저 돼야지 괴롭힘이든 4대 보험이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한 거 3가지를 따졌었는데 고정된 근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받았냐. 요 3가지인데 매니저들은 사실은 관리 감독은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고정된 근무 장소나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조건들이 통상적인 대표적인 조건은 맞는데 또 그 조건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적으로 돌아간다거나 출장을 많이 가거나 그래서 저희가 근로계획서 작성할 때 근무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작성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예인이 가는 장소가 곧 근무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저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4대 보험 들지 않았던 거에 대한 책임 주체는 엄연히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랑 매니저랑 계약을 했고 그 매니저가 박나래 씨의 수행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저 파트에서만큼은 따져보면은 결국 법인과 매니저들 사이에 그런 어떤 분쟁 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박나래 씨가 받지는 않겠네요. 사실상 법인 소속이라고 했을 때. 그 법인은 어머니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뭐 박나래 님이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노동청에 가면은 어떻게 보냐 법인 이런 거 필요 없이 실질로 보거든요. 근데 실제 박나래 씨가 고용을 한 거죠. 매니저님은. 네. 그러면은 그 고용 주체는 박나래로 가요. 노동청에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거의 90% 돼요. 맞아요. 제가 그 본 기사로는 박나래 씨가 이전 회사에서 이 매니저님들을 함께 데려왔다라고 나왔거든요. 대신 이제 그 입증의 문제겠죠. 입증이 돼서 이게 맞다고 판단된다는 가정하에 이 책임은 박나래 씨도 같이 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이 노무사님들께서는 근로자성으로 보고 있고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면 줄줄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고 줄줄이 처벌로 인정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근데 5인 미만이면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
노무적인 거는 뭐 형사적인 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노무사님들이 보기에는 박나래가 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다고 보시나요?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상담도 안 받은 것 같아요. 박나래 씨가 만약에 관심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뭐 상담 받았다. 그러면은 프리랜서 계약서로 했으니까 끝! 이렇게 인지를 못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일정도 많고 하니까 프리랜서 하면은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분은 또 4대 보험 근로자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대표로 내려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 남자친구분도 등기로 올라갈 거 알고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 엄마한테 용돈을 줘야 돼. 아니면 어느 정도 대표자니까 월급을 챙겨가야 돼. 근데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3.3으로 처리를 하고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줬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이분들만 하고 이분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사라서.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4대 보험 그 등록이 됐던 것이고 그 외 매니저분들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연예인들이 본인이 별도 법인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박나래 씨가 지금 되게 위반 사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했을 때 박나래 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 보세요? 금전적으로 얼마라고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리고 일단 빨간 줄은 거의 100% 그어져요. 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왜 벌금 나와요. 심지어 매니저 한 명에 뭐 1억 원 정도? 그게 노동법적으로는 임금 체불이거든요. 임금 체불이 1억 원 이상 되면은 구속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물론 배째라고 안 줬을 때. 주면은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임금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지어서 나 받으면은 그냥 형사처벌을 원치 않겠다 하면은 끝날 수 있지만 대신 5인 이상의 전제하에 52시간 문제, 괴롭힘 문제 이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죠. 분명히 그러고 다 따져봐야겠지만 근로기준법 55조 문제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주휴일 미부여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엮이면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냥 수사기관이 인지하면은 바로 형사 입건을 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하면은 징역까지는 안 가겠지만 벌금은 그래도 최소 몇백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5인 이상이냐 미만이가 되게 중요하네. 그렇죠. 400시간 주장한 것도 5인 미만이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연차도 적용 안 되고 괴롭힘 인정 안 되고 근데 55조 휴일은 적용된다. 이게 그냥 적당히 몰랐다, 제가 무지했습니다라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쁘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다 하는데 그러한 관리의 그 책임은 사업주한테 다 부과하거든요. 그쵸.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진작 우리가 이 매니저들한테 4대 보험을 신청해 두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었다. 신청 중이었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내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이걸 처리 안 한 공무 문제냐? 아니면 이거를 왜 처리 안 했어? 라고 되묻지 않은 그 대표로 앉아있는 이 어머니의 문제냐? 비난이 또다시 한번 쏟아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고 개소리다.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저도 이제 아웃소싱을 하니까 4대 보험을 저희 고객사가 요청했는데 누락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저도 사실 그렇게 핑계댔어요. 제가 했는데 공단이 누락했나 봐요. 지금은 안 그러죠. 한 2020년도쯤에 그랬는데 공단이 요즘 파업해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잘 안 되고 누락됐나 봐요. 제가 했던 거예요. 그 개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저건 근데 그리고 이제 담당 세무사가 문제야. 저걸 얘기해줬어야지.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를 해주고 문제될 수 있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게 이거는 대리인들이 문제가 있는. 송노무사님이었으면 찾아가는 노무사니까 나래바 가서 상담해줬지. 자세 상담해줬지. 그렇죠. 뭐 어쨌든 노무사님들의 생각은 이거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거다. 그리고 5인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엄청 날 것 같다. 너무 적은 걸로만. 근데 또 세무적인 걸 따져보면 뭐 형사적인 부분 하면 그것도 별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하다 보면은 엄청나지겠죠, 이제. 꽤 경각심을 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었고 물론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거를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법적인 분쟁들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조금 주의했으면은 문제 안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사건이죠.